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더빠입니다. 여기는 일산에 있는 블루밍 VCT 현장입니다. 오늘은 전기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덜 된 철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떻게 공사 초반에 일정이라든지 뭐 전기라든지 초반에 지금 몸짱 만드는 공사잖아요. 그걸 어떻게 세팅을 하고 들어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도라서 제가 크게 말씀 못 드렸어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그 공사 일정에 관한 건데, 공사 일정 때 철거하는 날, 전기하는 날, 목공하는 날, 뭐 샤시하는 날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시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그 소음 공사 일정을 좀 특정해 달라고 관리사무소에서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하루 이틀 더 길게 여유 있게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보통은 저희가 환경 개선 공사 할 때는 단열도 안 하고 확장도 안 하고 설비도 안 하고 뭐 전기 공사도 뭐 특별히 더 하는 것도 없고 에어컨도 안 들어오고 샤시도 필요 없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뻔했어요. 철거 이틀이면 끝나고 뭐 방수 뭐 한다고 해도 3일이면은 뭐 끝나고 충분히 그 다음부터 바로 목공이 시작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철거하는 날 딱, 샤시하는 날 딱, 설비하는 날 딱 이렇게 잡아놨는데 조금 늦어져 가지고 딜레이가 돼 가지고 아니면 일량이 조금 많아지고 그리고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현장에서 이제 대응을 하다 보면은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게 요즘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민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주변의 이웃분들한테 미리 고지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지를 해놓기만 해도 조금 참고 넘어가 주기 때문에 공사 기간, 특히 소음 기간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잡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제가 소음 공사 기간을 목공 끝날 때까지라든지 타일 끝날 때까지 잡아 놓으실 수도 있어요 라고 제가 얘기는 해놓거든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보면은 소음 공사를 무슨 이렇게 오래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팁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제가 뭐 이게 정석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길게 일정을, 소음 공사 일정을 잡아 놓고 그리고 마루도 마찬가지 하루로 하지 마시고 이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 몸짱 만들기 공사 전체를 저는 소음 공사로 보통 잡아놓긴 해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그런가 보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쳤나봐 여기 뭐 하려고 소음 공사 이렇게 세게 해? 라고 이제 하면은, 실제로 소음 공사 하는 날은 일량이 늘어나건 뭐 줄어들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음 공사 있다고 그러더니 뭐 괜찮네 하고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날 특정해가지고 며칠 잡아놨다가 소음 공사가 그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민원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지혜롭게 소음 공사는 조금 더 늘려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소리 들리시죠? 이게 전기에서 지금 따는 건데, 천장을 따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멍 같은 거 홀소로 구멍 빵 뚫는 건데, 상황이 어떨 때는 많이 따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은근히 소음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까대기 하자, 여기 지금 UTP 선도 여기다 해야 되고 여기다가 콘센트도 해야 되고 밑에다 콘센트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여기 콘센트가 없어. 인터넷 선 UTP 선도 없고, 그러면은 맞은편에서 뚫어가지고 오던 어디서 끌고 가지고 오던 까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소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층간소음 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윗집을 막 둥둥둥 두드린다거나 스피커 연결해가지고 막 공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일반 철거하면서 발코니 철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화장실 방수 철거할 때는 막 브레카로 두드리잖아요. 파괴 한마로. 그런데 그 소리만큼 또 거슬리는 게 이 전기할 때 이 천장 저런 소음. 그래서 이런 소음 공사를 전기할 때도 조금 포함을 시켜 놓으셔야 나중에 민원 때문에 분쟁 없이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원은 우리 앞집, 그러니까 옆집이죠. 우리 같은 층수, 그리고 바로 아랫집, 그리고 아랫집과 붙어있는 집들, 그래서 그렇게 민원이 많이 날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저렇게 위를 윙 까고 뭐 하고 그러면은 위에서도 민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뭐 좀 인사를 나눠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뭐 공지만 조금 길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전기팀 미팅 할 때는 제가 이렇게 현장에다가 평면도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은 실수가 크게 없어요. 조명 타입 찍찍 해놓고 실링팬, 원래는 이제 조명이 들어갈까 하다가 이제 실링팬으로 이제 바꾸는 거, 이런 게 이제 히스토리가 남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테리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려놓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 서로 아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메모를 해놓는 거기 때문에 뭐 어마무시하게 뭐 이상한 낙서가 들어가고 뭐 에이 이거 뭐야 이거 쓸데없는 걸 해놔서 이러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이런 메모 이런 것들을 해 놓으시면은 절대 넘기지 않으세요 우리 팀장님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TV를 설치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예. 합판 보강 목공팀 이렇게 써놓으면은 목공팀이 알고 이제 해 주실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UTP 선, 이게 인터넷 선이거든요. 그리고 콘센트. 그래서 여기도 반대 방에서 이동해가지고 까대기를 또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적어 놓으시면은 좋고요. 그리고 사소한 건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이 기둥이 바깥에도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이 안에는 상태도 좋고, 예, 덮어 씌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다 보면 여기다 뭐 기대 놓을 수도 있고, 예, 파손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낙서 금지, 대리석 재사용함 이렇게 이제 써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꽤 피해서 잘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거는 보양을 좀 해놓으면 좋겠죠. 예, 이렇게 각대 보양을 해놔도 좋고, 그러면은 아 여기는 뭐 쓰나 보다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화장실 도면을 이제 제가 그린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화장실. 이 대형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꽤 들어가요. 그래서 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화장실 사이즈가 한 요만큼 되지, 그런데 대형이면 2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의 금액은 그냥 곱하기 2가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목공이라든지 뭐 도배 이런 거는 평수가 커질수록 곱하기 2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탄성 코트도 한 칸 들어왔을 때는 기본 진입비가 있어가지고 뭐 3, 40만 원 받지만 2칸, 3칸, 4칸 된다고 해서 곱하기 2, 3, 4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타일은 면적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 면적만큼 곱하기 2 이렇게 돼요. 곱하기 2, 3, 4 이렇게. 예, 4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곳에서는 예,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이소핑크로 이렇게 대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바깥에는 지금 옆집이 없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옆집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소핑크를 목공팀에서 이제 다시 할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거는 그냥 둘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요거는 화스너 이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때려 바꾸서 폼 쏘고, 여기에는 목공 다시. 예. 지금 어쩔 수 없이 이탈되는 것들은 떼어버렸어요. 이렇게. 이런 것도 떼어버리고, 그래서 제대로 다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렇게 들어가기로 좀 하고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미장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 중간에 이렇게. 근데 이게 FM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단열재 해놓고 중간에 이렇게 예, 철심 박아가지고 이렇게 미장을 해놓은 게 FM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는 뭐 건설사에서 이렇게 하고들 있으니까 예, 그런가 보다 저희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목공으로 단열도 하고 이제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요런 게 FM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예, 딱 봐도 이게 지금 단열재를 떡으로 이제 붙여놓은 건데, 보면은 이게 지금 단열재 아이소핑크 떡으로 붙여놓은 거잖아요. 본드로.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 중간중간에 예, 공기층이 생기니까 습도 생기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까만 거 보이시죠? 이렇게 까만 거 좀 이렇게 예, 이런 게 지금 다 예, 곰팡이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 또 잘 마감을 해가지고 예, 예쁘게 쏘고 보완을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FM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좀 대충 해놓은 것 같은데, 예, 미장을 해도. 예,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예, 하는 취지로 네, 한번 보여드렸고,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예, 이런 도면들,
그래서 스케치를 현장에서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소통이 빠르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객님들도 뭐 평면도를 좀 준비해 갖고 오시고 그러는데 같이 겸해 가지고 하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초반 그 몸짱 만들기 단계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설비라든지 그리고 단열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거는 이미 잘 하시는 분들이 많고 기계적으로 다들 잘 하세요. 문제는 제가 요전에 말씀드렸던 공사 기간 세팅을 해놓는데 내가 이 공사를 합니다 라고 그날에 정해가지고 표시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크게 압박감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항상 여유 있게. 그래서 제가 정말 반셀프를 혼자 하시는 분들은 기간을 그 뒤쪽으로 하루 이틀은 좀 둬라. 그래야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랑 하실 때는 뭐 그렇게 기간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간이 줄어든다거나 이렇게 제가 꽉 맞춰가지고 시스템을 이렇게 가는 형식이라서 기간은 뭐 일반 인테리어 하는 거랑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중간중간에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고 있고 특히 소음 공사는 조금 더 길게 어떨 때는 야, 이 아파트가 좀 유별난 아파트야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유명한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에 있어서는 소음 일정을 길게 잡아가지고 처음에 조금 욕을 먹더라도 빠르게 끝내고 그냥 조용히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쓰고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인테리어 하시는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